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지역 납북 귀환 어부 피해자들이 사건 50여 년 만에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 앞에 섰습니다. 이번 재심 청구가 2천여 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서해 납북 귀환 어부 사건 진실규명의 신호탄이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1971년 조기잡이 도중 납북된 여수선적 동림호. 1년 후 귀환했지만 선원과 선장 모두 간첩으로 몰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로부터 50여 년 만인 오늘 동림호 선원과 유가족들이 재심 청구를 위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섰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사실을 바로잡고 누명을 풀고 싶어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나이도 어린데 할 수 없이 돈을 벌려고 그때 이제 따라갔습니다. 억울하고 하다 억울해서 지금 이런 재심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간첩이라는 누명 아래 겪었던 차별과 편견, 수사기관으로부터의 고문 피해를 증언하며 피해자들은 결국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고통 속에서 살다가 엄마 요원이 너가 아버지는 거기 갔다 와서 머리를 맞아서 세상을 빨리 떴다고. 이날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재판부가 납북어부 사건을 잘못 처벌한 책임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재심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구금으로 인한 증거만 존재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납치당한 증거가 명확한데도 재판부가 선장과 선원을 간첩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재심 절차에 필요한 진행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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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림호와 같은 서해 납북어부 피해자는 집계된 것만 2천여 명. 이미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동해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비로소 이번에야 공식적인 재심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해안의 납북귀환 어부 피해 문제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동해안의 납북귀환 피해보다 더 심각함에도 여전히 진실규명은 미진한 상태이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연령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과 귀어, 귀촌 인구는 3만 6천여 가구, 4만 6천여 명으로 9년 연속 4만 명 이상을 기록했고 전체 54%가 40대 이하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귀농어 귀촌인 유치를 위해 서울에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 창업자금과 주택 구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순천만 흑두루미의 월동 개체수가 해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체수 조사 이후 처음으로 600마리가 넘는 큰 무리가 관찰됐는데요. 순천시는 흑두루미를 특정한 서식지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준비 중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순천만에서 올해 첫 흑두루미 601마리가 관찰됐습니다. 흑두루미 개체수 조사 이후 600마리가 넘는 큰 무리가 날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시간 이동해온 흑두루미들은 갯벌에 내려앉아 깃털을 다듬고 휴식을 취하며 먹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인근 주민들은 차량 불빛 차단용 울타리를 설치하고 추수를 서두르는 등 본격적인 철새 지킴이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집단 돌이 소식에 반가워하면서도 지금 빨리 이제 철새 지킴이 활동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는 순천만을 대표하는 깃대종으로 전 세계에 17,800마리가 있는데 이 중 40%가 순천만을 해마다 찾고 있습니다. 1999년 80마리의 월동이 확인된 이후 지난 겨울 3,470마리까지 해마다 꾸준히 월동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큰고니와 황새, 저어새, 독수리 등 국제적인 보호종도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천만 습지의 흑두루미 서식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순천시의 설명입니다. 순천시는 올해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순천만 흑두루미 서식지 관리 방안 용역에 나섭니다. 좀 더 정밀하게 흑두루미 위치 추적을 통해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행동 패턴을 연구하고 그리고 복원이 시급한 곳. 순천만 갯벌에서 국가 정원까지
현재의 생태 수도 순천을 가능하게 했던 상징적인 매개체 흑두루미가 순천만의 더 아늑한 보금자리를 틀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가 지난 2년여간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2020년 1월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지난 5월까지 시민 약 120만 명이 선별진료소를 이용했고 지난해 기준 7만 2천 건이 넘는 검체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밖에 백서에는 코로나19 대응 체계와 백신 접종 등의 내용이 담겼고 여수시는 대응 백서를 홈페이지에 전자책으로 먼저 게시하고 내년에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 관광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이계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우수문화관광축제는 모두 31개로 평균 사업비가 11억 4천만 원이었지만 직접 지원된 국비는 총 사업비의 2.6%에 불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특수 상황을 고려한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지역축제 지원책, 특히 직접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는 지난 1995년과 2014년 두 번의 큰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어민들은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사고 이후 GS칼텍스가 약속한 복지 사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GS칼텍스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시 신덕마을입니다. 지난 2014년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곳으로 당시 기름띠가 온 해변을 시커멓게 뒤덮었습니다. 우이산호 사고가 발생한 지 9년이 다 된 신덕마을 앞바다입니다. 이곳 어민들은 아직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갯벌을 파면은 기름띠가 띠가 나온다니까. 그 무지개 색깔 비슷한 기름 그런 거. 여기에 GS칼텍스 측이 약속한 복지 사업이 수년째 중단됐다며 사업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어민 700여 명은 GS칼텍스의 일방적인 파기로 장학제도와 방생 사업이 2017년 중단됐고 복지 사업 협약서는 휴지 조각이 됐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어민들을 위해서 복지 사업을 평생토록 한다 이렇게 해놓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중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 차례 GS칼텍스 집행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행을 해주라 해도 GS칼텍스 측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게 아니라 협약서 약정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두 차례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장학금으로 20년간 24억 원을, 복지 사업으로는 25억 원을 지원했다며 취업 방류를 포함해 92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수 지역 어민과 수협은 이에 대해 협약서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 복지사업 논의를 위해 사측과 만남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내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해 전국 13개 시도의회를 직접 방문합니다. 전남도의회 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전체 위원들을 5개 조로 나눠 경기도와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등 전국 13개 시도의회를 찾아 각 시도의회의 의장단을 면담하고 박람회 붐 조성과 입장권 사전 구매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특위위원장은 관람객 800만 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와 판촉 활동이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방문 활동의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이 높아지는 깡통전세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전남 동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값 대비 전셋가 비율은 광양 지역이 90.2%로 가장 높았고요. 순천이 84.3%, 여수는 70.1%로 뒤를 이었습니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내일부터 여수 남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울릉도 독도를 지킨 여수 사람들이란 주제로 전시회가 열립니다.
울릉도와 독도 개척에 기여한 옛 여수 사람들의 활동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인데요. 토요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최근 2022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에서 여수정보과학부 63회 졸업생 고시현 군이 웹기술 직종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노동부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35개국 133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주말에 비해 추워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낮 기온도 최고 17도에 그쳤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은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아침 추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 아침 기온 뚝 떨어집니다. 순천, 고흥이 5도로 낮게 출발하고요. 광양 6도, 여수 9도로 춥습니다. 낮 기온은 최고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먼 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물결이 높아지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간은 아침 8시 55분, 간조 시간은 오후 2시 54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내년부터 교원 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교육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교육 현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으로 오히려 교육 환경 악화만 가져올 거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10명인 전남의 한 중학교. 이 학교 예체능 담당 교사는 차로 30여 분 떨어진 또 다른 중학교까지 오가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남에서만 600여 명이 넘는 교사들이 2개 이상의 학교를 오가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벽화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했는데 타 학교에서는 이제 예술 관련된 선생님들이 아예 음악 선생님도 안 계시고 미술 선생님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술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부분도 교육 여건이 열악한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최근 학생 수가 줄고 있다며 교원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전남 지역 교사 300여 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교육 현장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등 농산어촌 작은 학교가 많은 곳은 오히려 교원 정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 그런데도 교원 정원을 현재보다 더 줄이면 과밀 학급이 생기고 기간제 교사 증가 등 교육 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급기야 전남 도의원들과 학부모들이 교육부를 찾아가 교사 정원 감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교원 감축 철회 촉구 도민 서명부도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학교의 학생 수가 적어졌다고 해서 교원을 감축하게 되면 그 학교는 또다시 소멸의 위기로 다시 빠져들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 전남에는 교원이 감축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전남도의회 등 전국 17개 광역의회는 교원 감축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조만간 교육부 앞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전남 기본소득 행정협의회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인구와 일자리 감소, 노령화 등 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기존 정책들로는 풀기 힘들다며 전남형 기본소득을 통해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